저 세 마리만 기억하면 돼. 수컷 가리키를 하는. 순양, 순염소, 숙지 쟤들만 사이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뭐가 맞다고? 왠지 수소 같잖아. 그지? 근데 수소라고 써야 된다. 원소기호 H하고 표기가 똑같다. 그래, 수컷소라 해서 수소라 쓰면 틀린단 말이야. 밑에 거 써야 된다. 저 세 마리만 기억하면 돼. 순양, 순염소, 숙지는 사이쇼를 쓴다. 이 문제랑은 관계없지만 맞춤법은 모르면 틀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잘 봐. 여기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맞춤법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컴사로 이렇게 크게 적어놓고 맞춤법 나올 때마다 정리하는 거야. 밑으로. 이해됐나? 그러면 여기를 다 채우면 어쩌라고 이 뒷페이지에도 정리를 하는 거야. 더 추가되면 또 알짱 바꿔서 끼워갖고 추가하면 되겠지. 그래서 맞춤법끼리 의문변동끼리 견문장이면 견문장끼리 그런 식으로 정리 쭉 해라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책으로 공부하지만 노트로 공부해. 뭐고는 어차피 범위가 없으니까. 자, 계속 봅니다. 관련 자료를 보시면 중세 국어에서는 살, 히읗, 암, 히읗, 수, 히읗, 안, 히읗, 아라, 히읗 등의 자, 히읗 무슨 체언? 히읗 종성체언이란 히읗이 종성에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거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보시면 중세 때 살, 히읗이라는 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현대국어에 살 플러스 고기가 되면은 어떻게 표기해 지금? 살코기로 표기하는 이유다. 히읗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축약되어서 키읔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계속 볼게. 히읗 종성체어는 자 거기 형광펜 칠해. 어떻게 쓰일 때는 히읗이 안 나타난다고? 어떻게 쓰일 때는 히읗이 안 나타난다고? 단독형일 때는 안 나타난다고 히읗이. 혼자 쓸 때는 안 나타나. 살 하면은 살만 나타나. 살 히읗 안 나타나. 근데 아래 같은 경우는 히읗이 나타나는 꼬라지의 사례다 그지. 방금 형광펜 칠한 게 뭐고? 예외지. 예외. 문법은 보기가 제시될 때 예외 규정을 잘 보셔야 돼. 다만 뭐는 안 나타난다 이런 거 잘 표시해야 돼. 특히 제시문 딸린 문법 지문은 특히 그렇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고3들도 아까 그 질문에서 내가 뭐 미리 얘기를 하자면 마더텅이고 자기 스토리 이런 책으로 공부하지 마. 해설지가 문제집보다 더 두껍대 걔들. 해설지를 보면 안 돼. 수능 공부할 때는 자기가 해설지를 만들 수 있게끔 공부를 해놔. 해설지 보고 공부하면 안 된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절대 그걸로 공부하면 안 돼.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할 때는. 그런 거 가르쳐 줄 테니까 잘 써먹으실 수 있도록. 밑에 1번 봅니다. 하늘 희재. 왜 하늘 희고? 그것도 히읗이 나타나는 경우 표 봅니다. 뭐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하는 경우.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여기 형광펜 역시 칠해놓고 밑 뒤에 예문 봐라. 하늘 히읗이 뭐랑 조사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랑 결합했지. 그래서 하늘 희가 된 거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하는 거. 그 밑에 자음 뭐랑 시작하는 말과 결합할 때 기역, 디귿, 비읍일 때는 뭐가 되노? 키읔, 피읍이 된다 했지. 얘는 뭐 된 꼬라지고? 축약된 꼬라지다. 그지? 다시 설명합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할 때는 히읗을 이어 정답했는데 이거는 무슨 표기에 대한 설명? 연철 표기제.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연철된단 말이고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으로 시작할 때는 축약된다는 말이다. 여기 설명은 없지만 여기까지 됐나? 자, 그래서 문제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선지부터 안팎은 적절하지 않은 거제. 안팎은 히읗 종성체언인 안 히읗에 뭐가 결합해서? 밖이 결합한 흔적인데 밖은 뭐로 시작하는 말이고 자음 비읍으로 시작하는 말이니까 뭐 됐단 말이고? 축약의 사례지. 1번 옆엔 그래 적어. 71번에 1번은 축약의 경우다.
2번 숙회는 히읗이 역시 자음 기역과 어울려서 키읔으로 되는 거센 소리 대기를 했는데 거센 소리 대기도 결국 축약이지. 1, 2번은 다 축약의 설명이다. 3번에 잘 봅니다. 단독으로 쓰일 경우 거기 가로쳐. 단독으로 쓰이면 나타난다고 안 나타난다고? 안 나타난다 했으니까 약간 예외 규정이 답이 되는 경우다. 모고나 수능은 다만과 같이 예외와 관계된 게 문제 답으로 나온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해 놓으시도록. 4번 나라는 중세국에서 조사이랑 결합한단 말이 무슨 말이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한단 말이지. 그래서 뭐가 됐노? 나라 히의 형태로 사용됐단 말이 연철표기란 말이다. 그렇지? 4번은. 5번에 암평아리는 암 히읗에 뭐가 결합해서 자음 비읍으로 결합하는 말이 시작되어서. 그래서 5번도 축약의 경우지. 그럼 1번, 2번, 5번은 축약의 사례고 3번은 연철 표기의 사례고 4번은 예외 규정이니까 답이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72번도 연달아 보겠습니다. 72번은 서술어의 자리수와 관계된 게 서술어의 자리수는 어떻게 하는 거?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다.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기억할게.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은 주성분 생각해. 주성분에 뭐가 있었노?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그다음에 필수 부사어. 이거 찾으란 말이다. 이렇게 5개 중에 어떤 게 해당하는지를 찾으라 이 말이다. 내가 칠판에 적어놨지만 아직 이 중에는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보어는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공부해야 돼. 모르면 공부하셔야 돼. 내가 고2들 됐고 이걸 계속 설명할 수는 없잖아. 수업 시간에. 필요하면은 쌤한테 자료를 달라 하든지 물어보고 공부를 해라. 미리. 자, 선생님 대사를 우리가 안 봐야 된단 말이야.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 대사를 보고 있으면 시간이 없겠지. 그럼 내가 서술어 자릿수를 미리 알고 있으면 바로 문제 풀면 되잖아. 이해됐나? 네. 시간 아끼는 게 결국 80분 안에 45개 풀어야 되니까. 그걸 못하면은 어쨌든 답이 안 나옵니다. 일단 선생님 대사 맨 마지막에 봐. 기역 미음 중에 뭐로 쓰인 경우 찾아라. 두 자리 서술어를 찾아봐라 했지. 그럼 서술어가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가 두 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면 되겠네. 기역부터 확인해봐. 친구가 내일 서울로 간다. 기역은 뭐가 필요하노? 주어 뭐? 주어 뭐? 친구가. 그 다음에 필수 부사가 뭐 필요한데? 서울로. 두 개가 필요하지. 기역은 두 자리 서술어네. 이은도 두 자리 서술어 맞나? 네. 바지에 구김이 아니 바지에는 뭐고 문장 성분 필수 부사어다 그지? 구김이는 그러니까 주어가 뒤에 있지. 이 무슨 말이냐면 부사어는 위치가 그나마 자유롭단 말이야. 맨 앞에 있다 해서 주어라 하면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은도 두 자리 서술어 맞나? 이것은 몇 자리 서술어? 한 자리. 주어만 있으면 되지. 괴종시계가 간다 하면 되잖아. 네. 낡은, 잘 이런 것들은 수식해주는 말이니까 굳이 없어도 된다 그지? 리을은 학생이 진로를 생각한다. 리을은 뭐고? 주어, 목적어 두 개가 필요하다 그지?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3번이 답이 되고. 미음은 한 자리. 우리가 주어, 투표를 목적어, 의무로. 그래서 미음은 세 자리 서술어다잉. 다음 73번처럼 표기랑 발음에 뭐 확인해야 된다. 항상 차이점을 항상 확인한다. 의문 변동을.
공식이다. 수능 문제도 이렇게 하면 풀 수 있다.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도록. 의문 변동은 표기와 발음의 차이를 생각한다. 그다음에 보기에 모음의 종류 3가지하고 반모음이 있지. 가운데 반모음의 역할을 적어줍니다. 반모음이 뭔지 알아야 돼. 반모음은 말 그대로 모음의 성격을 반만 갖고 있대서 반모음이란다. 이 반모음이 있고 우 반모음이 있어. 얘는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인마들 역할은 뭐라고? 반모음의 역할은 이거는 나중에 의문변동 파트에 정리해놔라. 반모음의 역할이다. 뭐 만들 때 쓰는 애라고? 이중모음. 반모음은 이중모음 만들 때 쓰는 애다. 반모음은 이중모음 만들 때 사용하는 아다. 반모음의 역할이라 했다. 이중모음 만들 때 사용되는 애가 반모음이다. 이게 아마 고1 때는 아마 안 배웠을 거예요. 너가 학교에서. 출판사마다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는데 거의 없어.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잘 안 돼. 고3 되면 배운다. 수특에 나온다. 제 반모음의 역할에 대해서 묻는 문제. 자, 방금 선생님 가르쳐 준 바대로 73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요거 찾아봐. 요거 찾아봐. 1번부터 해보자. 띠어가 뭐가 됐노? 이어. 그러니까 뭐가 뭐로 바뀌었는지 봐. 바뀐 거 찾아봐. 어가 뭐가 됐노? 여. 여가 됐으면 뭐고? 어는 단모음인데 여는 뭔데? 이중모음이니까 뭐가 됐단 말이고. 야 방금 반모음 역할이 뭐라대? 이중모음 만들 때 쓰는 애라 했잖아. 그러면 단모음 어가 이중모음 여가 됐단 말이야. 뭐가 기 들어왔단 말이고. 반모음. 1번은 반모음 첨가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고? 교체자네. 1번은 첨가의 사례다. 이해됐나? 다시 물어보자. 국어에 단모음이 몇 개 있어요? 10개. 꺼져 양키야. 누구 나라로 가라. 국어에 단모음 몇 개 있노? 10개. 어떻게 10개 있노? 중학교 때 안 배웠나?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이렇게 10개 안 배웠나? 배웠죠. 이거 모르면 어떻게 내 도와줄 길이 없는데. 일단 1번은 반모음 첨가다. 2번 살피어는 어찌 된지 봐. 뭐 플러스 뭐가 됐노? 이 플러스 어가 여가 됐지. 그럼 이 플러스 어가 여가 됐단 말이야. 뭐 됐단 소리고? 이 어가 여가 된 건 내가 축약이라 생각하는데 방금 이중모음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고? 반모. 그럼 여기 이는 뭔데? 반모. 이번에 이 아니 이 플러스 어가 여가 됐다며. 이 둘은 뭐고? 반모음. 둘 다 단모음이지. 얘가 뭐가 돼서 이 반모음으로 교체가 되어서 어랑 결합해 이중모음 여가 된 거란 말이야. 반모음의 역할이 뭐라고? 이중모음 만들 때 쓰는 아라고.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한 게 아니고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단모음 이가 뭐로? 반모음 이로 교체되어서 이중모음 여가 된 거다. 2번이 답인 이유다. 그러니까 이 쉬운 문제를 틀린단 말이야. 공부를 그따구로 하고 있으니. 에휴. 3번도 해봐. 치르어가 어가 됐어. 뭐가 없어졌노? 뭐가 날라갔노? 그럼 이건 뭐의 사례? 탈락. 탈락의 사례지. 3번은. 잘 정리해놔. 4번은 이 어가 역시 여가 됐다. 얘는 뭐고? 어가 여가 됐으니 반모음 첨가. 1번하고 똑같잖아. 얘도 반모음 첨가제. 1, 4번은 묶어놔라. 둘 다 반모음 첨가의 사례. 5번은 자아서가 자서가 됐어. 뭐가 한 개 날라갔노? 아가 날라갔다 그제? 얘도 뭐?
그냥 탈락이라 하지 말고 이런 걸 동음 탈락이란다. 동음 탈락이라고 한다. 그럼 73번에 음운 변동 반몸 교체의 사례를 찾아라 이 말이란 말이야. 계속 기억해. 반몸의 역할, 이중모음 만들 때는 반몸과 단몸이 결합해서 이중모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됐어요? 자, 누구 좋아하는 현대시, 고전시가 묶어놓은 문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2차 얘기지만 쌤 수업은 해석하는 수업이 아니다. 고전문학이나 현대문학이나 간에 화자 중심으로 좋은 거 안 좋은 것만 찾아낼 줄 알면 돼. 그러니까 요 EXID 걔들 알지? 네. 지금 해체한 것 같던데 걔들 노래 보이는 제일 잘하는 노래 위아래. 그 왜 위아래고 노래 가사 그 생각해봤나 왜 위아래인지. 위의 반대가 뭔데? 아래. 그 아래 반대는 뭔데? 위. 왼쪽 반대는 오른쪽. 그거 찾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화자 기준으로 좋은 거 안 좋은 거 찾는다 생각하고 독해를 해. 왜냐면 너가 아는 작품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야. 모르는 걸 어떻게 해석할지 계속 그 고민하는 거야. 자, 펜 들고 유형 확인합니다. 74번 위에 적어. 74번은 공통점 차이점 파. 75번은 오답률이 76.4%나 되니까 거의 대다수 학생들이 틀렸다는 소리다. 그제? 이런 문제는 안 틀려야 되겠네. 화자의 태도파. 75번 같이 A, B, C, D, E가 있으면은 묶임글이라고 부른다 이걸. 가, C를 보면 A, B, C, D로 다 끊어놨지. 거기서 화자가 대상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를 확인한다 항상.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 그거야. 밑줄 치고 이거 뭐 표현상 특징은 뭐고 표현법은 뭐고 상징적 의미는 뭐고 그거 주 적지 마. 그건 내신 공부다. 그거는 수능은 절대 그렇게 못 한다. 너가 모르는 거 나오잖아.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계속 연습. 76번 뭘 바탕으로? 보기 관점의 적용. 76번 같은 문제는 보기에서 조건 찾는 연습하라겠다. 계속 보기를 바탕으로 하면 보기에서 조건을 찾아냈다. 번호 매겨야 항상 1, 2, 3, 4, 5번 4개에서 5개 나온다. 선택지가 5개이기 때문에 기억해. 좀 더 풀어줄게. 77번 시어의 의미 파악. 밑줄이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이니 결국 기억 니은이 화자 입장으로 똥을빼인지 세모인지만 찾아낼 줄 알면 돼. 누가 됐나? 78번 뭐의 관점에서? A는 뭐고? 평론이지. 가시 앞에 있는 평론.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76번하고 같은 문제다. 변형한 문제야. 쉽게 말하면 얘도 보기 관점 적용 문제랑 같은 거야. 원래 평론을 보기로 집어넣어 놓으면 보기 관점 적용이랑 같잖아 문제가. 76번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된다. 보기 관점의 적용. 자, 신입생들도 좀 있고 하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시를 읽을 때는 항상 순서를 기억해야 돼. 뭐부터 말하고? 제목. 항상 제목을 먼저 확인한다. 버릇처럼 너가 시를 본다는 말은 뭐 찾아야 될까 계속 그 고민을 하는 거야. 시를 읽을 때 뭘 찾아야 될까 계속 그 고민을 해야 돼. 마지막에 하는 짓이 이거라 했어. 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계속 요거 하는 연습해. 일단 이렇게 하고 설명해 줄게. 일단 저거 맞췄거나 설명해 줄게.
어디만 보이나니? 뒤에 앉아서 잘 안 보인다 이거. 지금은 시가 이렇게 두 편비 안 나온 게 그냥 하면 되는데 2000년대 초반 수능은 시가 5편 나왔대 제시문에. 시를 제일 어려워해서 당시 애들은. 지금 2개밖에 안 나온 거야. 2개 공통점 차이점만 확인하면 되잖아. 간단하다고 지금은. 예전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시였어. 시가 5편 공통점 차이점 미쳤노. 아침마다 훈련했다 그래서 시 하루에 5편씩 매일 공부하는 거. 그나마 너희는 수월찮아. 지금 문학은 고난도가 없기 때문에. 고3들은 문학 안 틀린대. 쉬워서. 그래서 고1, 2때 웬만한 작품들은 공부가 끝나 있어야 돼. 방학 때 같을 때 이용해가지고 작품 해석하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너가 백석이 누군지 이용학이 누군지 정훈이는 누군지 알 길이 없잖아. 작가의 뭐 이력을 내고 치다 너가 국문과 뭐 졸업해갖고 뭐 논문을 쓴다 이러면 그거 알아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 그거 어찌다 할 거고. 그러니까 몰라도 풀 수 있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저거 하는 거 연습하라고. 처음 보는 작품들 나오고. 학교 쌤들 중에는 종류가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짬이 오는 사람이 있고 듣고 있으면 막 귀에서 피가 나는 사람도 있고 수업은 안 하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뭐 아들 딸 얘기만 하고 이런 분도 계시고 수업을 잘하는 쌤도 계시고 종류가 다양하잖아. 근데 보통 보면 중요 과목은 그렇게 잘하는 쌤이 잘 안 계시더라고. 기술 과정 이런 쌤이 보통 웃기고 재밌잖아. 음악 쌤이라 그런 쌤이 이제 수업 제일 잘하신다 그지? 우영수가 잘해야 될 텐데. 하여튼 그분들 수업을 할 때 도대체 내가 들어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필기는 필기 잘하는 친구한테 맡겨두고 나중에 책을 빌리든지 하고. 근데 이거 해봐. 구조도 짜봐 그냥. 놀지 말고 낙서하지 말고 가시 그리지 말고 강미. 가시 그리지 말고 맨날 이거다가 저번 시간 한 개 가르쳤다고 계속 그거 그리고 다니는. 이거 하는 거 연습해봐라고 처음 보는 시를. 교과서 우리 문학 수업할 거야 1학기 때 문학 책에 있는 시를 그냥 종류별로 해봐 순서대로. 범위에 들어가든 말든. 해보자. 39페이지 제시문 먼저 봅니다. 문제를 항상 먼저 읽어. 왜 문제를 먼저 읽어야 돼? 제시가 문제를 푸는 단서를 확인하기 위한. 그래서 유형을 빨리 익히라고. 쌤이 유형 가르쳐주잖아 맨날. 이 문제는 뭐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문제 안 봐도 돼. 결국 밑줄 친 거를 문제로 낸다는 뜻 아이가. 밑줄 친 거는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라고. 좋은 거 안 좋은 거 할 줄 알면 된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누구 기준? 누구 기준 아니다. 저는 오늘 발렌타인데이니까 오늘 저는 초콜릿을 좋아해요. 초콜릿은 무조건 또골빼라 생각하면 안 돼. 어? 단 거는 데인저제. 아니요. 아니 그래 아재 개그인데 단 거는 데인저잖아. 이제 이해했나? 철자 모르는 거 아이가? 자 같이 봅니다. 39페이지. 인간은 각자 정해진 뭐가 있고 분명 초월적 힘에 밀려 자신의 의지 노력으로는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삶이 있다고 믿는 가치관을 무슨 세계관? 분명론적 A를 다시 다르게 말하면 바꿀 수 없단 말이야. 내가 개인이 못 바꾼단 말이다. 시에서 화자는 각기 다양한 시적 상황에 처하며 처한 상황에 따라 저마다 다른 생각과 행동을 보여준다. 이는 자 본도 매겨 개인의 고유한 삶의 가치관 그 중에서도 특히 화자가 운명론적 세계관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내면화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작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래 두 작품은 운명론적 세계관이 나타나 있지만 각각 화자가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태도에는 그것도 밑줄 쳐 미묘한 뭐가 있다. A 78번 문제다. 78번 문제는 결국 뭐고? 운명론적 세계관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라 이 말이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시를 한번 해볼게.
가시에 작가부터 봐. 작가가 누구? 됐어. 하나 물어보자. 아 창비 서여고 너그 1학년 때 거미 버리는 시 했나? 나 내가 서여고를 안 해가지고 어? 어미 거미 새끼 갖다 버리고 오빠야 거미 새끼 갖다 버리고 새끼 거미 새끼 갖다 버리고 했어? 네. 1학년 때 누구 교과서 있었지? 네. 그거 작가다. 요거는 그냥 수능이 좋아해 이 작가들. 그래서 알아나 그냥 인마들 나오면 주제가 거의 비슷하거든. 눈에 익혀놔라. 주로 인마들의 시는 주제가 이래. 일제감점기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던 유랑민의 비애를 다룬 시가 많다. 모의고사나 수능에 자주 나오는 시인들이다. 백석, 이용학 이런 사람들 나오면 머릿속에 기억을 해. 아, 유랑민의 비애를 다룬 시가 많구나. 너는 일제를 겪어보지를 못해. 나도 못 겪어봤지만 내가 겪었으면 이렇게 안 있겠지, 그지? 뭐 땅바닥에 들르고 수업을 하고 있겠지만 100살 넘어야 되니까, 그지?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라는 시간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이제 위안부 할머니라든지 강제징용 노동자였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삶을 돌이켜 보면 역사책으로나 영화로나 많이 보잖아. 너가 만약에 일제 시기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유관순 언니 막 손도 뽑히고 막 그러다 가시 쭉 박히고 막 이랬다고 고문 당했다고 18살 때. 너가 유관순 언니랑 못 자겠노? 바로 불겠지. 어디서 3.1 만세 운동 하기로 했어 막 하면 다 얘기하겠지. 아프니 손도 뽑기도 전에 말할 걸. 근데 그걸 견디신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보통 일이 아니니까. 요 보면 뭐 유관순 누나 여기 막 언니 여기 막 맞은 사진도 많대. 맞아가지고 막 터지고 붓고 이런 사진. 근데도 버티고 견뎠단 말이야. 그래서 옥중에서 돌아가시지만. 근데 본인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대한 100% 이해는 힘들겠지, 공감은 힘들겠지만 시를 읽을 때 그런 거 생각하면서 봅니다. 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 시인들 얼굴을 옛날 사람들 다 봤는데 이 사람 제일 잘생겼어. 백석 찾아봐. 머리가 좀 곱슬이라 그렇지 윤동주가 잘생겼어. 인기 많았습니다. 자, 시를 보자. 기억. 밑줄이 쳐져 있다는 말은 문제로 낸다, 그제? 그래서 오늘 저녁은 화자한테 동글땡인지 세모인지 확인한다잉. 됐니? 자, 기억.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뭐에? 흰 바람벽에. 이건 이 시의 제목이었지? 흰 바람벽이 뭐겠노? 대상에 해당한다.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에. 선생님, 대상이 뭐예요? 비문학에서 중심화제 찾는 거랑 똑같아. 와시라세요. 뭘 보는지 찾아 그냥. 화자가 뭘 보는지. 자, 다시 얘기하자. 아, 이 사람. 야, 화자를 영어로 뭐라 돼? 아니, 라틴어로. 내가 그림도 그려줬잖아. 시인과 화자는 깐나 다르나? 시인과 화자는 깐냐 다르냐? 이거는 못 그리겠지? 그렇지. 네가 계속 내 그림을 따라해서 샀어. 못 그리겠다 이렇게 만들어줘.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 나냐 보자. 야가 시인이다. 이걸 뭐라고? 화자. 라틴어로는 얘를 페르소나라 불러. 자,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이다. 라틴어로. 그럼 결국 시에서 말하는 사람인 화자는 얼굴에 뭘 쓰고? 가면을 쓰고 떠드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시인과 화자는 같다고 다르다고? 같아요. 야, 내가 내하고 똑같은 가면을 쓰면 내랑 같은 거잖아. 그렇죠. 뭐고? 시인과 화자는? 네? 시인과 화자는 같나 다르나? 다르요. 아, 내가 내 얼굴을 쓰면 같은 거잖아. 시인과 화자는 같아 달라. 같아요. 같아요. 최악이다 보이려고 씨. 네? 아니 내가 내 얼굴을 가면으로 쓰고 있으면 내랑 가면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예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네? 시인과 화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썼잖아. 진달래꽃은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누구? 남자가 여자가? 여자. 김소월은 남자가 여자가? 남자. 모르나? 알고 있어요. 와. 그거는 상식이죠. 상식이라고? 니 내 아는 여자애 중에 김소월이라고 있다. 요자네. 괜찮겠나? 시인과 화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기억해라고. 김소월의 엄마의 누나의 같은 시는 화자가 누구? 남자. 남자? 아, 애기. 애기제, 아이제. 음. 김소월이 남자 애기가. 와, 나 어제 뉴스 보다가 어제 무서운 이름을 가진 아이를 봐서 고2인데 이름이 백제왕이야. 성이 백신의 이름이 제왕이야. 와, 아버지 대단하신 분 같은데. 대단하지. 걔 형인가 동생 뭐 이렇게 걔가 그러더래. 지 이름 백제왕인데 형 뭐 사촌 중에 백수가 있대 이름. 부모들이 대단하시고. 자, 같이 봅시다. 백석이 생각이 나서. 백석의 형제겠다. 그 백석의 후손이겠네. 백제왕 걔는. 자, 오늘 저녁은 똥을 빼고 세모할까? 세모. 왜? 쓸쓸해서.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제 그럼 화자는 지금 어떤 상태고? 저녁에 뭔가 쓸쓸한 상태다, 그제? 방도 어떤 방에 앉아 있어? 좁다란 방. 작은 방 하지 마. 여기 있는 말로 해. 좁다란 방에 앉아 있지. 뭐 보는 중이고? 흰 뭘 흰 벽을 보고 있는 중이다, 그지? 그림을 또 올리란 말이야. 화자가 흰 벽 보고 있는데 뭐 벽 보고 지금 뭘 뭐 반성하고 있는가 봐.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어떤 불빛? 자, 이런 거 표시해라고. 지치운 불빛, 지쳤다잖아. 불빛이 뭔가 어둡겠네. 세모로 표시해. 좋은 거 없네. 이 시는 지금 여기까지 다 본게 계속 쓸쓸하고 뭐 지쳐 있고 그렇잖아 지금. 내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내라고 너한테 시키는 거다. 떼글은 다 낡은 무명 사스. 이것도 세모쳐. 무명 셔츠를 입고 있는데 어떤 무명 셔츠를 입고 있냐? 낡은 무명 셔츠를 입다. 뭐 가난하게 살겠네, 그지? 그리고 카메라는 쭉 주라. 뒤에 볼펜 떨어져 있네. 이기적이 보여. 제 패딩 때문에 안 보였어요. 이 밑에 있다, 아버지 의자 밑에. 몸이 안 돌아가나 이제 100. 아니 쌤. 누구 나이 때 180도 못 돌리네 이렇게. 아야. 이 필라테스 해라 안 되겠다. 쌤 거의 다 나갔어요. 그리고 달디단 따끈한 머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민주. 감주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나타 술쯤 되겠지. 정종 같은 거겠지. 뭐 그거 몰라 된다. 가지가지 어떤 생각? 외로움. 세모차. 화자 지금 어떤 상태고? 그 외롭고 쓸쓸하지. 좁다란 방에서 낡은 옷 입고 벽 보고 있다잉. 여기까지 됐어? 자, 다시 봅니다. 방금 우리 제목 확인했지? 제목이 보통 대상 아니면 상황 이렇게 했다. 이 시의 제목은 대상이야 상황이야? 대상이다, 그지? 상황은 뭐고? 오늘 저녁이야. 오늘 저녁에 뭐 보는 중? 흰 바람벽을 보면서 뭐 하는 중? 쓸쓸하고 외로워. 그게 주제란 말이야. 이해됐나? 네. 그 처음 보는 시를 내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는 거를 생각을 하시. 뭐고 이거는? 놀래라 씨. 자, 그래서 이거는 할 줄 알겠는데 너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있거든. 그게 얘 주제는 결국 시를 다 읽어야 하긴 되잖아, 그렇지? 근데 너가 이거를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형한편 들어봐. 39쪽에 첫 행. 어떤 바람벽? 무슨 심상? 적어 시 이렇게 적고 넘어가 그냥. 자, 묶인 걸 A 밑에서 두 번째 행. 어떤 감주가 한 잔 먹고 싶다고? 따끈한 나왔지. 이거는 뭐고? 촉. 적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시각인지 촉각인지. 그러면 묶인 글 A의 형이상 특징을 내가 다시 선택지로 바꿔볼게. 위 시에서는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하면 맞는 말인 거다. 근데 만약에 너가 시각, 촉각 이런 걸 안 적어놨다 치자 그럼 다시 읽어야 되지 시를. 시간이 없다고. 얘가 뭔데? 시의 3요소란 말이야.
운율은 반복이다. 심상은 시각, 청각, 미각, 우각, 촉각이니까 읽을 때 바로 정리해가면서 읽어라.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그럼 시에서 된다. 묶인 글 B 봅니다. 묶인 글 A에서는 화자는 외롭고 쓸쓸한데 흰 바람벽을 보고 있는 중이었다. 저녁에 B. 그런데 접속 확인해. C에서 그런데는 시상이 전환된다. 시상이 바뀐다고. 그런데 앞에 어쨌든 화자 상태가 외롭고 쓸쓸했지. 그런데 이후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나타나겠네. 이게 또 웬일이고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누가 있어? 자, 늙은 어머니는 똥을 빼야 할까 세모할까? 늙은 어머니가 세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 학대를 많이 당했나? 엄마가 싫은 거야? 보통 엄마는 뭐의 대상이고? 그리움. 보통은 그림의 대상 아이가? 늙은 어머니를 세모로 하면 가족 분위기가 드러난다 그제? 똥을 빼 있죠. 늙은 어머니. 그 밑에 뭐 하고 있노? 아니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 또 나왔지? 이게 뭔데? 운율. 반복했잖아. 그러니까 뭐를 강조하는 거고? 뭐를 강조하는 거고? 늙은 어머니가 그립다는 걸 강조하려고 반복했다 이가. 왜 계속 핑미 했어도 했노 걔들이? 오늘 밤 주인공 계속 지락해갖고 가들 왜 반복하는데? 왜 반복하냐고. 뽑아달라고. 지 주인공이라고 강조하는 거란 말이야. 그 시도 똑같다고 계속 반복 강조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돼. 그 까맣고 핑크색 걔들은 뭐랬노 그? 걔들이 어디로 걸어가지고 광야로에서 걸어가서 가나? 다들 만나? 걔들 아이가 누구? 광야로 걸어가는 애 누구? 아 걔들은 에스파가. 아 얘들이지 얘들. 아 걔들이 에스파. 자 이렇게 시푸러둥둥하니 무슨 심상? 시각. 적어가면서 봐. 그러니까 운율 심상은 너 다시 찾으러 가야 된다니까. 읽으면서 바로 적어. 추운 날인데 차디찬 뭐고? 촉각. 그러면 이 시는 시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이 다양하게 드러나네 전체적으로. 손을 담그고 무며 배추를 뭐 하고 있는 중? 엄마 뭐 하노? 엄마가 씻는 게 아니잖아. 엄마가 씻는 게 아니잖아. 엄마가 뭐 하고 있냐고. 참 김장을 한다고 그렇게 엄청난 추론 하지 마. 고생한다고 생각하라고 엄마가. 어떤 어머니였노? 대단한 어머. 있는 대로 말해라. 뭘 대단해. 고생하는 가난한 늙은 엄마라 했잖아. 가난하니까 엄마가 고생을 하겠지. 김장을 하는 걸 생각하지 마. 아, 꼴 때는 거.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여기 주어진 대로만 해석해. 새로운 정보 찾지 마. 정신 나간 짓이다. C. 강미 읽어봐. 사랑하는 사람. 야, 이거는 똥을배가 세모할까? 동글뱅이. 사랑한다 했으니까 똥을배. 이것도 세모하면 정신. 그거 많이 소시오패스다 그만은. 똥을배 있죠. 내 사랑하는 어예쁜 사람이 어느 먼 앞에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남편과 마주 앉아. 무서운 시네. 대구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이 내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면 언제적 사람이겠네? 옛날에 뭐 사랑하던 사람이었겠지.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남자랑 결혼해갖고 애 놓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연상한 거야 지금. 스토커 느낌 나지? 냄새가. 아주 무섭다 그제? 근데 흰 바람 벽을 보면서 화자는 뭐 저녁에 뭐 생각하는데 누구 떠올리는 중이고. 엄마 떠올렸고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렸다 그제? 거기 흰 바람벽은 왠지 뭔가 스크린 정도의 느낌이 들지? 어느 정도? 여기까지 됐나? 그럼 쉽게 말하면 화자는 저녁에 뭐 하는 중이고 벽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중이야. 됐니? D. 그런데 접속하기. 또 이즈마카야 어느 사이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뭐가 지나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상 자막같이 뭐가 지나간대.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난다.
아주 비참하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허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가슴에는 뭐 이딴 걸로 가득 차 있대 얘는. 그러니까 지난 시를 계속 돌이켜보는 거 알겠지? 여기까지 웃긴 글 이. 그리고 이번에 나를 위로하는 듯 나를 울력하는 듯 눈질을 하며 주먹질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낼 때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그럼 화자가 생각하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거는 좋은 거겠나 안 좋은 거겠나? 하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라고 그냥. 그래서 초생딸 바구짓꽃 짝새 당나귀가 그렇듯 프랑시스 잼 이거 잼 아니다 이씨. 식빵에 발라먹는 그 잼 아니고 사람 이름이다. 이.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이 유명한 시인들 작가들도 이렇게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았듯이 나도 그렇게 산단 말이야. 하늘이 이렇게 주어지게끔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됐니? 그럼 이 시는 해석할 때 머릿속으로 그걸 생각해야 돼. 75번 바로 풀어볼게. 1번 선지부터 A에서 외부의 사물을 응시하던 화자 시선이 어디로? 내면으로. 앞에서는 흰 바람벽 보고 바깥 시간들 보다가 자기 내면 생각한다. 그제? 2번 B시에서는 A의 흰 바람을 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B에서는 누구 떠올렸어? 엄마. C에서는 사랑하는 사람 떠올렸다. 그제? 3번 B시에 나타난 가로차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 가난한 어머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면 즉 엄마가 뭐 길거리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잖아. 소외된 사람들의 연민이란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제? 그리움의 대상들이라 해야지. 그게 맞는 설명이 되겠네. 꽂혔나? 3번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4번 지나가는 글자들에 내재된 밑줄 자기 긍정의 정서가 B에서 강화 됐나? 하늘이 귀해하는 사람들은 다 높고 외롭고 쓸쓸하게 태어나도록 했다 했잖아. 긍정적 정서. 틀린 놈도 4번 많이 골랐다. 5번 B에서는 D에 나타난 애상적 정서의 침잠 가라앉지 않으려는 심리적 태도 됐니? 그래서 3번이 적절한 것이야. 틀린 놈들이 4번, 5번은 미친듯이 골랐어. 왜? 5번에 침잠이란 단어 같은 거 이해 못해가고 한자 아까 쌤이 그 섹션 정리했잖아. 해라 했잖아. 이 파트에다가 침잠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적어놔. 정리를 해놔라고 사회천에서. 자, 그 다음에 나아시 봅니다. 나아시는 정훈의 탄군과 제목 뜻 적어라. 고전 시가는 해석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되는데 상징적 표현이 많기 때문에 몇 작품만 해석 잘하면 뭐 해석은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 나올 때마다 자주 봐라. 탄군가는 뜻 적어놔. 제목 궁핍함을 탄식하는 노래다. 탄군가 가사다. 그래 종류는 시조를 한근 늘려놓은 게 가사라겠지. 궁핍함을 탄식하는 노래다. 그러니까 가난한 걸 탄식한다 이 말이겠지. 고전 시가의 핵심. 얘도 두꺼운 글씨 밑줄만 표시 잘하면 돼. 해석 안 되는 거 잡고 있지 마라. 해석하지 마라. 그 해석 안 해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어? 이해됐어? 76번 먼저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전문학을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76번 보기를 먼저 보는 것도 방법이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뭘 이해하라고? 나 작품을 이해하랬어. 선생님 76번 자 다시 보기가 나오면 문학 문제에서 보기가 나오면 뭐 짜라고? 조건 찾아라. 보통 4개에서 5개 나온다 했다. 오늘 매겨봐. 밤에 읽어볼래? 76번 보기.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몰락한 사대부가 자신이 처한 궁핍한 현실에 대해 한탄하는 가사이다. 1번 경제적 몰락 사대부 궁핍한 현실에 대해 한탄. 아까 제목 끝 적어놔라 했지? 계속. 이 작품에는 가난으로 인해 사대부로서 2번 사대부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형편. 계속. 형편과 급심한 궁핍으로 인해 사대부임에도 불구하고 종에 대한 권위를 내세울 수 3번 종에 대한 권위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 계속. 이 드러나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인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4번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 조건 몇 가지 나왔노? 예. 조건 4가지 나왔으니까 문제 봐. 적절한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걔를 고르면 걔가 답이 된다 이 말이다. 1번부터 해봐. 죽순물은 상전이 먹고 뭐를 종한테 주노? 몇 번 조건이고? 응? 왜라고? 종에 대한 권위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잖아. 1번에 밑줄 쳐. 종의 눈치를 보는 몰락한 사대. 2번 제사 못하는 거니까 사대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현실. 됐나? 됐니? 3번 이 원수궁기를 의하여 여의려냐에는 가난한 사람 미리 대비하지 못한 그 가로차 무능함에서 오는 자괴감. 보기 어디에도 자괴감에 대한 설명 없지? 네 가지 조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나 그지? 3번이 답이 안 된다. 수능은 이렇게 안 풀린다. 고 1, 2, 모고는 이렇게 풀어. 풀 수 있어. 내가 지금 작품 안 읽었잖아. 안 읽어도 풀 수 있다고. 찍지 말란 소리다. 보기 문제는 주로 몇 점? 보기 문제는 주로 3점으로 출제된다. 이거 틀리면 그냥 끝장나는 거야. 안 틀려야 돼 얘들은. 4번 힘겨운 경제적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없는 비관적 현실. 밑줄. 4번 조건하고 같지? 벗어나지 못하고 수용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지? 5번 궁핍한 현실을 체념적 수용. 밑줄. 역시 4번 조건 맞나? 보기 관점 적용 문제는 네 가지 조건 찾아서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면 걔가 보통 답이다. 공식이라고 가르쳐주면 써먹어라. 그래서 문학 공부할 때는 무조건 보기 근데 쌤이 얘기했잖아. 너 모고 기출 같은 거 풀고 있는 사람 있으면 딴 거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뭐만 해라고. 보기 문제만 풀어봐.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보기만 모아갖고 풀어봐라고. 이해된다. 그래놓고 나 노트 할 때 어쩌면 되노? 제목을 이렇게 적어. 보기 관점에 적용 컴사로 크게 적고 나서 틀린 문제들을 갖다 붙이고 정리하면 되잖아. 나 왜 틀렸지? 왜 틀렸지? 복습하라고. 모고 치기 전까지. 그러면 요 문제는 안 틀려. 수능 칠 때까지. 연습 안 하면 틀리지. 해봐라고. 그래서 내가 유형을 가르쳐주면 이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계속 풀어봐야 돼. 여러분들. 근데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선택지 분석이다. 좀 이따 해볼게. 나 작품 해석해 봅시다. 하늘이 만드시길. 펜 들어. 하늘이 만드시길 일정이 고루하려만. 사람들 다 고루고루 살게끔 해주는데 어찌된 인생이 이토록 어떻다로 하자. 세모쳐. 해석할 거 없잖아. 지 괴롭다잖아. 뭐 때문에 괴로운 것 같아? 76번 아까 보기 보니까 가난해서 괴로운 거다. 그지? 삼순구식. 그것도 세모쳐. 얘는 한자성어다. 노트를 적을 사람 바로 적어라. 삼순구식. 한자성어다. 학교 내신할 때는 한자성어 나온다.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뜻 알아나. 그리고 이 친구들 굿노트 쓰는 놈들은 필기를 했으면 안 나오는 거야. 요래 소각되고 있으면 블럭 설정되지? 네. 그러면 정의라고 검색하면 사전이 나온대. 알아? 네. 그거 복사해서 붙여야 된다. 처음 안 먹는 데 있던데. 뜻적어 봐. 삼순구식. 30일에 9끼 먹는단 말이야. 삼순구식. 두 마리고 밥을 안 먹는 뭐 단식이가 씨. 가난하다고. 30일에 9끼 먹고. 정말 씨. 가난하다고 30일에 9끼 먹는. 아주 궁핍한 삶이다. 삼순구식. (10년의) 갓을 한번 쓰거나 못 쓰거나. 아까 경제적으로 어떤 사대 묻고 76번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이지. 양반은 항상 갓 쓰고 다니잖아. 근데 갓도 못 쓸 정도래. 뭐 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갓은 뭐로 만들게? 갓 뭐로 만든지 아나? 그럼 교대로 털로 만들까? 이걸로 만들까? 검정색. 말총으로 만든다. 말.
말 그 꼬리 보면 그 있잖아. 갈기 같은 거 있지. 그걸로 갓을 만들 거야. 갓이 비싸. 제주도에서만 만들 수 있는 거야. 제주도에만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돈 없으면 갓을 쓸 수가 없었겠지. 지 가난하다는 얘기를 길게 설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암표 누구 뜻 적혀있네. 옆에 제일 밑에 봐라. 누구의 제자? 공자의 공자 제자도 가난했는데 나같이 비었겠나? 원헌이란 놈이 가난해봤자 내같이 가난하겠나? 내가 제일 가난해.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거야. 제일 가난한 거야. 됐니? 봄날이 더디게 흘러 뻐꾸기가 보채거늘. 자, 봄날에는 네모 쳐봐. 밑줄 쳐져 있는데 이게 아직 뭔지는 모르겠어. 봄날이 더디게 흘러 뻐꾸기가 보채거늘. 동쪽 이웃한테 따비를 놓고 배낭 같은 거다. 몰라도 된다. 근데 서편 이웃한테 뭘 놓고? 호미는 뭐 할 때 쓰는 거고? 유치원 때 봤지? 호미 갖고 뭐 하노? 고구마 캐. 고구마나 감자 캘 때 그 뿌리 식물 캘 때 이걸 쓰잖아. 뭐 하려고 지금 이거 빌린 너? 농사지. 봄에 농사 지으라고 빌린 거야. 농기구를. 집안에 들어가서 씨앗을 찾아보니 올벼씨 한 말은 누가 먹었노? 세모쳐. 쥐가 다 먹었어. 심어야 되는데. 기장피 조 팥은 서너 대 심었는데 하나한 식구 1위 하여 의살리. 그러니까 벼씨도 얼마 없고 기장피 조 팥 같은 그냥 곡식 조금 심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식구들 많은데 이거 야너 어찌 이게 되노? 이게 걱정 중이다. 이 가난해서. 이봐라 아이들아 아무래나 힘써 이래라. 죽순물은 누가 먹고 건더기는 종한테 주제. 아까 이게 뭐라대? 종한테 권위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 했다. 눈 위에 바늘 젓고 코로 휘파람 분다. 올벼는 한 발 뜯고 조팥은 다 묵히니 쌀잎이 바람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해석할 거 없다. 그냥 농사 지봤자 소용없는 거지. 먹을 게 없은게. 나라비가 이자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옛날엔 쌀로 뭐 했노? 세금을 냈잖아. 그제? 부역과 세금은 어떻게 차려낼고 이리저리 생각해도 오른편 상당이다. 견딜 가능성이 전혀 없다. 견딜 가능성이 전혀 없다. 장초의 무지만을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요것도 쌤 해석 못하겠는데 해석하지 마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 가난하다는 얘기다. 그냥 중략 됐어. 여기까지. 물론 내신은 다 해석할 줄 알아야 돼. 학교에서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그제? 근데 이런 거는 몰라도 상관없다. 문제 푸는 데는 전혀 관계없는 거야. 다른 뜻 안 물어본다. 세시절기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올리며 뭐를 다 하지 못하는 거랬대. 이건 사대부로서의 도리 옆에 적혀 있잖아. 적지 마라 그런 거. 난 필기한 거 제일 싫어. 필기하지 마라. 친척들과 손님들은 어떻게 대접되었고 이 얼굴 지니고 있어 어려운 일 많기도 많다. 인자부터 중요하다. 해석 못하면 이 끝장나 되어서 잘못하면 이 원수 군기를 자 세모쳐 군기 두고 어떻게 하면 헤어지겠노? 가난 귀신. 군귀가 가난 귀신아. 가난 귀신을 어떻게 하면 헤어지겠노 이 새끼라. 술에 음식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좋은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고 하니까 추추분분하야 뭘 내어 이르는 말이 누가 화를 내노? 귀신. 그 있는 말로 해. 군귀가 화를 내면서 이르는 말이 자 큰따옴 배치한다. 그 밑에 어려서부터 큰따옴 배치래. 누가 하는 말이고? 군귀 대사다에 이거 잘못 읽으면 무마지 모르잖아. 그제? 군귀의 대사다에서부터 어려서 지금까지 흰 오우락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헤어질 줄 없었거늘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 듣고 내를 가라 하여 이르느냐. 여기까지. 누구의 대사라고? 중귀의 대사다에 탄군가가 나오면 요 구절 무조건 나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결국 군귀하고 화자의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 요 부분을 보면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네. 화자 말 무정한 세상은 다 날 버렸는데 네 혼자 믿음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억지로 피해서 잔깨로 헤어지겠나. 하늘이 만든 인의 가난을 설마 한들 어떻게 하리. 받아들이겠단 말이지. 빈천도 내 분수니 가난하고 천한 것도 내 분수이니 서러워해서 뭐하겠노. 화자는 어쩐다고? 가난을 수용하겠단 말이다. 가난이란 운명을 수용하겠다는 말이다.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필기하지 말고 계속 기호로 표시하라는 이유다. 내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수능은 이렇게 해야지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됐어? 그래서 너 인강이고 다 잘못된 수업. 그걸 선생님은 공부해서 왔으니까 막 필기해주지. 교사님 적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시험칠 때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평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연습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하나만 할 줄 알면 돼. 이거만 할 줄 알면 된다. 화자 기준으로 좋은 거 안 좋은 거 구별할 줄 알면 돼.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물론 74번 같은 문제는 개념 공부가 돼 있어요. 자, 1번부터 해보자. 수미상관, 괄호쳐. 수미상관은 뭐고? 수미상관이 뭐냐? 첫 부분과 그 부분이 같거나 비슷할 때 수미상관이라 빼왔다. 수미상관의 효과 이런 거는 내신 서술용으로 자주 나오지. 뭐? 아이씨, 반복하면 무조건 이거 먼저 생각이 돼. 운율, 의미 강조. 세 번째는 뭐? 형태적 안정감을 가진다. 이런 게 개념 문제란 말이야. 수미상관이 뭔지 알아야 돼. 나중에 노트에다 어떻게 정리해야 돼? 현대시에다가 정리하시면 된다. 표현상 특징과 관계된 부분. 해놓고 집에서 할 거는 딴 거 아니고 뭐만 보면 돼. 노트 정리하고 계속 복습해서 봐. 이게 하다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모고 칠 때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정리 잘하고 있는 놈들이 나중에 수월하다. 수능 공부할 때. 안 벗어나 여기서 크게. 74번에 2번 특정 공간의 대비 괄호치고 가시만 딱 봐도 공간은 어디밖에 없노? 화자 계속 어디에 있었노? 방 안에 있잖아 계속. 밖에 안 나가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3번 명령적 어조 바로 서술어가 뭐로 끝나야 된다? 뭐뭐 해라로 끝나는 게 명령적 어조다. 그지? 참고로 어조란 말 나오면 뭐 찾아봐야 되냐면 어미를 바란 말이에요. 서술어의 어미. 톤이다 톤. 서술어 끝을 보세요 란 말이다. 그럼 1, 2, 3번 다 적히지나? 4번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아까 가난한 엄마 나오는 것도 반복 찾으라고 한 이유란 말이에요. 이게. 다시 봐. 시의 3요소가 뭐라고? 주제, 운율, 심상을 물어봐. 무조건. 다시 보자. 1번하고 4번은 뭐고? 얘 이제 운율 묻는 거다. 5번 선지가 얘 묻는 문제. 심상 묻는 문제란 말이야. 이해됐어? 5번 선지 촉각적 심상. 아까 촉각적 심상 뭐 나왔노? 엄마 뭐 씻는 장면? 차디찬물에 배추 씻는 장면. 이제 배추 씻을 때 엄마 이리 씻는다? 5번은 정적이랬잖아. 정적은 움직임이 없는 거지. 배추 씻을 거면 동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5번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지? 됐어요? 네. 그래서 74번 같이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는 개념 문제야.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해당하는 것들을 다른 말로 바꿀 줄 알면 돼. 여기까지 됐니? 그 내일 보강하는 거는 비문학에서 이런 문제들 보강할 거야. 필요한 사람들은 오시라고. 아, 내가 보강 안 한다. 그 기훈쌤이 한다. 하고 있는 기훈쌤 있지? 내만 그리 생각하나? MZ 세대인데? 나는 꼰대고. 75번. 가의 ABC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부터. 아 이거 했지? 뭐 다 읽은데 가만히 있는 거 아까 얘기 안 했어. 77번. 기억리인에 대한 설명. 화자는 저녁에 뭐 하대? 흰 바람배 보면서 엄마랑 사랑했던 여자 생각했다. 그지? 1번에 내적 성찰 밑줄. 니은은 봄날이었다. 봄날에 뭐 하대? 농기구를 빌렸지만 지금 농사를 지어봤자 의미가 없지. 그래서 뭐 절망감이 심화. 1번이 답이 되겠네. 됐어요? 그래서 알아내. 봄날 같은 걸 뭐라고 배웠어? 이런 걸. 물건은 아닌데
객관적 상관물과 같은 기능을 한다 했다. 쌤은 토 일요일 날 수업이 제일 많아. 근데 토 일요일이 날씨가 항상 좋아. 나는 월요일 날 쉬는데 월요일은 비가 와. 그런 날 어떤 날? 일요일 같은 날, 화창한 일요일, 너희들은 쉬는 일요일, 나한테는 객관적 상관물과 같은 시간이야. 자, 한번 각인을 한번 보자. 감정이랑 객관적 상관물 어찌 다르다고? 감정이만 의인화 그리고 의지. 개념 공부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어려워해. 굳이 다른 건 아니지. 포함 관계다 이렇게. 감정이입은 여기 포함. 무조건 뭐 사용? 의인법 사용. 화자랑 대상은 어찌해야 돼? 의지. 같아야 돼. 정서가. 그럴 때 감정이입이라 불렀다. 아는 척 하지 말고 입 벌리지 말고 사오정이가 나방 나온다 이따가 이거 쭉 갈수록 수업 태도가 안 좋아지고 있어. 뒤에 여학생들 난 이 보고 있는 거 알아? 좀 이상이 생기네. 왜 저러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강민이도 기억을 좀 시켜보자. 기대지 마. 내가 그 안에 죽은 애들 있다 그랬잖아. 기대지 말라고. 니 같은 애들 잘라가 넣어놨다 했잖아. 아, 다음 주에 저 둘이 없을 거야. 토막을 내야 돼. 자, 강민이로 하자. 강민이가 어떻게 하다가 사귀었어 여자를. 어? 네가 불가사의한 일이 라고 하지. 강민이가 대학을 가서 여자를 사귀었어. 그걸 뭐라 하지? 뭐의 준말이고? 캠퍼스 커플의 준말이다 그제? 니도 사귀고 있고 앞에 애들이 가고 있어 시시가. 자, 이 상태가 똑같다 그지? 어? 우린 이걸 뭐라? 캠퍼스 커플이라 부른다 그지? 근데 니는 혼자야. 없어. 같지 않아. 그럼 니는 얘들을 시발놈 시발년이야. 캠퍼스 커플이 아니고 저때 뭘 한다고? 객관적 상관물이라 한다고. 아니 이게 겉으로 들으지 뭐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까 이가. (78번) A의 가짐사. 가나를 감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부터 가나 하자는 모두 운명을 결정짓는 밑줄 초월적 존재가 있다고 전제.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됐어요? 여기서 초월적 존재하면 뭐 예수님, 부처님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운명 자체가 초월적인 거다. 어? 뭐 타노스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2번 가의 화자는 나의 화자와 달리 밑줄 외로움도 뭐 해야 되는? 수용해야 되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지. 나의 화자는 뭐만 생각했어? 즉 가난한 것만 얘기했잖아. 외롭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않잖아. 그래서 달리란 말이 있는 거다. 3번 선지 나의 화자 가의 화자 달리 사람들의 운명은 밑줄 고르게 타고나야 한다 인식. 첫 번째 줄 다시 봐. 나 작품 첫 번째 줄 고루 일정하다 해놨지. 첫 줄에 나와 있다 그지? 이걸 못 읽어내면 틀리는 거야. 4번 선지 가는 밑줄 이상과 현실의 밑줄에 가로쳐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자, 누구 이상은 서울대야, 현실은 동아대인데. 그게 괴리감이다. 그지? 그게 괴리감인가? 과거와 현재의 괴리감 뭔 말이고? 과거는 잘 살았는데 현재는 못 사는 거지. 근데 나시 화자는 어때?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못 살고 있다 그지?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네. 됐어요? 괴리감이란 말은 서로 동떨어져 있단 말이다. 다른 말로는 유리감, 유리라고도 한다.
괴리하고 같은 말이다. 유리. 동떨어져 있다라는 뜻이다. 유리되어 있다. 글래스 아니다. 그거 모르는 한자가 겁나 많아. 한자 모르면 정리해놔야 돼. 괴리, 유리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자, 내가 저 일제를 한번 얘기해 준다. 자, 잘 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 한자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 어? 국어하고 해서 한자 내가 여기 밖에다 붙여놓을까? 한자 능력 검정 시험 통과 뭐 이런 걸 붙여놓을 수는 없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한자를 내가 우리말로 풀어 쓰는 연습을 계속 해봐야 돼. 뜻이 뭔거 같노? 뜻이 뭔거 같노? 사진. 내가 아는 한자를 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현지야 집중해봐. 사진이 뭔 뜻이게? 사진이요? 사진이 뭔 뜻이고? 찰. 아하, 다른 뜻을 물어봤는데 의성으로 가버렸다. 찰까? 지렁이 꿈틀꿈틀 이런 건가? 내가 뜻을 말해보라니까 왜 의성으로 말을 하노? 사진 뭐지? 거북이 엉금엉금. 그 사진을 뜻으로 말해봐 너가. 어릴 때부터 쓰던 말이잖아. 사진 찍으러 가지고 이런 말 쓰잖아. 이게 고2의 현재 어휘력 수준이란 말이야. 누가 우측을 한자어인데 우리말로 못 풀어내잖아. 이 외국인들 설명 어쩔래? 비켜. 이게 외국어. 보통 포토라고 하지 않나? 픽처는 그림 아이가. 테이크 픽처는 사진 찍다는 뜻이지만 보통 포토라 하지 않나? 얼때는 놈들이 이거 외국 지갔노? 중학교 내신으로 갔지. 영어를 잘해서 간 게 아니고 찌질이들. 뜻을 적어봐. 내가 뜻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자를 우리말로 바꾸는 연습을 해봐야 돼. 자, 한자어는 보통은 술목 구조다. 서술어가 항상 먼저 와. 사자가 베낄 사자다. 진짜를 베낀 거야. 사진. 한자를 계속 풀어보는 연습하셔야 돼. 어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말로 못 풀어내서 그럴 거야. 저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너가 외울 거로 외워놔. 답답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런 말씀 안 하시다. 너랑 대화하다 보면 대화하고 쟤 말귀를 모른다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 문해력이 떨어진다. 한자를 모른다.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 세대는 쌤 세대도 그랬고 중고등학교 때 한자 수업이 있었어. 억지로라도 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억을 어느 정도 하지. 신입생들 모르겠지만 기존 학생들은 내가 수업 시간에 이것도 해줬다. 용수철. 왜 용수철이라고? 이거 풀이 해라면 맨날 스프링만 말한대. 콩콩 현지 언어다 이거. 현지 언어로 이렇게 말하면 왠지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저 뜻이 뭐라고? 용의 수염처럼 생긴 철이란 말이야. 풀라고. 용 수염이 저리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용수철이라 불러. 한자를 우리말로 계속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럼 많이 늘어. 누가 진격의 거의는 아는데 거시 이런 거 헷갈리잖아. 거시가 뭔 뜻이라고? 넓게 보는 크게 보는 거야. 반대말이 뭐라고? 미시. 미시라 있잖아. 그렇게 한자를 계속 풀어서 쓰는 연습을 해. 그래야지 수능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수미 상관할 때 수가 뭐고? 대가리. 머리 숫자야. 미는 꼬리. 그 머리랑 꼬리랑 서로 관련이 있어서 수미 상관이라 불러. 그 개념을 계속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어휘가 는다. 그리고 써봐야 돼. 매일 자기 전에 나는 삶을 거시적으로 살기로 했다. 이게 자기 전에 그러니까 적어보는 거예요. 응 하지 마. 웃기고 지랄이야. 그래도 뭐 물어봐. 돌아서 모르고 있고. 그리고 빙신 니는 사진 예전에 해줬다 임마. 영수증도 해줬고. 왜 모르잖아. 기억을 못하는데. 아이 보이려고 지질이. 70 야 킁킁 니가. 아유. 79번부터 82번까지는 과제다. 예전에 내 과제로 줬던 건데 다시 풀어봐. 요약해서 정리 다시 해봐라. 쌤이 과제 많이 안 준다고 했어. 제시문 분석하는 게 과제다. 분석해갖고 와보세요. 오늘은 또 재밌는 고전소설을 하나 해보자. 이거하고 마무리할게. 고전소설. 고전소설이 쉬운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길어서
읽기 실체. 네.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쌤이 고전 소설도 역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시랑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하다고. 얘 죽는다. 제목 봐라고 제목. 제목 봐. 제목 뭐라 돼 있노? 83번 위에. 자, 고전 소설은 제목이 뭐라고? 주인공이다. 제목 밑에 적어놔. 그럼 이 소설의 제목, 이 소설의 주인공은 누구? 월왕이 주인공이겠네. 근데 월왕이 안 나올 때도 있어. 그 사람 이름으로 월왕 무슨 왕일 거 아니야. 고전 소설은 제목이 주인공이다. 그러면 인자 너 어찌해야 되노? 월왕과 관계된 아들은 다 동글대로 체크하면 되겠지. 네. 그럼 월왕이랑 싸우는 아들은 적고 그리고 세모로 체크한다. 왜냐면 고전 소설은 주제가 권선징악이야. 99.9%가 다 권선징악이야. 그러니까 착한 놈, 나쁜 놈만 찾아내면 돼. 이해됐지? 네. 자, 역시 문제 유형 확인합니다. 83번부터 인물의 태도파 83번. 왜 적어라? 다음 84번은 새로운 유형인데 일단 적어보자. 이 관습적 표현 적어. 관습적 표현의 의미를 묻는 거다. 85번 아까 푼 문제랑 현대시에서 봤던 거랑 똑같지? 뭐 바탕으로? 보기 관점의 적용. 우짜라고 보기에서 조건 찾기. 조건 찾아라. 번호 맥에서 조건 찾아라. 역시 적절한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야? 아는 거. 근데 반 이상 틀렸지 역시? 이런 문제 안 틀려야 된다고. 몇 점짜리? 3점짜리. 3점짜리다. 86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지. 발화 방식파. 이렇게 적어. 86번은 발화.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다. 수능은 유형이 정해져 있어. 그것만 기억하면 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만 딱 되면 된다. 아까 쌤이 시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야, 그림 그려놨잖아 저게. 아, 시인, 화자. 그림 입 벌려. 화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태도가 주제라 했잖아. 그거 찾는 연습은 화자가 대상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를 찾으면 걔가 주제란 말이야. 화자가 누군지가 제일 다시 물어보자. 여기 있는 화자는 사람만 가능할까? 사람이 아니어도 될까? 안녕. 무생물도 화자가 될 수 있대. 그걸 모르면 더 틀려. 무생물도 화자가 될 수 있다. 나무도 화자가 될 수 있다. 날 자르지 마라. 시가 이런다 진짜. 날 더 이상 자르지 마라. 아프다 나도. 이러면 화자가 남은 거야, 그렇지? 이해됐어? 날 뽑지 마라. 이런 뭐겠노? 풀이야 화자는. 잡초 이게 화자가 된다. 이해됐어요? 자, 소설 한번 보자. 딱 봐도 읽기 실체 길어서 대사도 별로 없고 그제? 승비 읽어봐. 네가 제일 고개 많이 끄덕여. 천자 가만히 동물. 야 천자가 네 친구가 천자 가만히 이렇게 하지 말고 천자가 누구? 왕이요? 고전 소설에 나온 천자는 누구? 황제다. 그 아니 너 왕이랑 헷갈리면 안 돼. 왕. 그러니까 이거 알아. 고전 소설의 배경은 보통 중국이야. 한국 아니다. 조선 아니다. 왜 그렇게? 요도 보면 왕 죽이는 장면 나오고 죽이려 하는 장면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 이게 조선이면 어떻겠노? 쓴 놈이 누가요? 거의 뭐 역적 취급받을 까이가. 그래서 보통 배경은 중국이 많아. 중국이나 비현실적인 세계. 그래서 머릿속 기억. 천자는 누구의 아들이고? 하늘의 아들이니까 주로 황제를 가리킨다. 근데 중국은 어떤 나라예요? 중국 한 나라가 그냥 한 나라가 아니잖아.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그 누가 뭐 이제 남진 북국 시대라든지 위초고 시대라든지 이런 거 들어봤지? 삼국 시대 같은 경우는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시대도 마찬가지. 나라가 뭐 희한한 종류가 많아. 그러니까 적은 나라 중국어를 하는 뭐 배운 사람들 알겠지만 중국 애들은 그 자막이 없으면 적은 나라 언어를 서로 이해를 못해. 자막을 봐야지. 그러니까 중국 영화 보면 밑에 자막 다 달려 있잖아. 북경어 자막이 있거든.
사투리가 8,000개가 넘는다 그 나라가. 저게 의사소통이 안 돼. 아, 예. 18로마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아니 욕한 거 아니다. 배고프냐 물어봤다 그냥. 황제 밑에 누가 와, 찌끄러기 왕들이 좀 있어. 각 지방 군수 지방 뭐 요새 우리나라 따지면 시장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 왕은 이렇게 생 황제다 이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라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 승비 읽어봐 계속. 통화하실 때 길은 없고 다만 산이 가리오니 어찌 행하리고. 세모쳐 지금 천자가 우지된 상태고 산에 좀 도망치고 있는데 산에 가로막혀서 어찌 갈 수가 없는 상태지. 이름을 뭐라 해 한자성으로? 진태양난. 아 진퇴양난 또는 사면초가. 했잖아요. 그래서 장 강공 형제. 강공 형제는 웃잡고 세모. 황제를 쫓아오니까 이 새끼들은 세모로 표시 이거 역적들일까 아이가 세모로 표시하라고. 그럼 강공 형제는 어떤 놈인지 확인해 봐야 돼 뒤에 가서. 그래서 천자를 쫓아오며 무수히 무찌르니 최도와 왕건 두 사람이 자 천자를. 최두와 왕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천자를 호위한다 하니까 동글베이 쳐놓고 천자를 마지막까지 돕는 사람들이다 그제? 우리 팬하고 나쁜 팬 찾는 거야. 너 어벤져스랑 타노스는 구별하잖아. 색깔도 다른데. 계속 적병이 급함을 보고 칼을 들고 내달아 싸우더니 이를 합의 못하여 강공을 최도를 들고 강령 왕건을 드니. 그 강공하고 강령이라는 아가 나왔다. 그 아들 누구? 공성수. 위에서 봤던 강공 형제다잉. 그럼 너가 묶거나 둘이를 강공 형제로 딱 묶거나 같은 강공 형제가 형제 이름이 강공이랑 강령이라는 아잖아. 누가 됐어? 계속. 근데 최도랑 왕건은 천자 도와주나는데 죽었지. 예. 어. 송진영의 남은 군사와 싸울 마음 없는지라. 그러면 이 천자는 어느 나라 천자고? 송나라. 송나라의 천자가 아니라 송진영이라 했잖아. 그래서 강공이 칼을 춤추어 외쳐발 송천자는 죽기를 두리거든 빨리 나와 내 칼을 받으라 하고 점점 가까워오니 천자가 황황 왕조하여 왕청통국 와의 풍조 백여년 기업이 진에게 이르러 망할 줄 알리오 하시고 어찌할 줄 모르시며 샀던 인공을 빼어서 밟을고자 하시더니 아주 쬐꼬란 놈이지. 왕이란 놈이 자살하려 하지 지금. 칼 뽑았어. 비겁한 새끼. 인조 같은 놈이네. 계속해봐. 선조, 인조 이런 놈이네. 계속. 천만 의외의 한 소년 장수가 나는 듯이 내가 천자를 자, 구하고 소년장수 똥을 빼치고 소년장수가 나는 듯이 내더라. 누구를 구해? 인자. 갑자기 소년아가 나타났지. 이 소설 제목 아까 뭐라고? 이 소년아가 누구겠노? 모랑이 되겠네 나중에 그제? 그래서 동글빼기 여기까지 딱 읽은 거 잘 봐. 그래서 고전 소설은 인물 관계도가 중요하다. 현대 소설은 인물이 그닥 많지 않아. 혼자서 막 마음속으로 얘기한 소설도 많고. 현대 소설은 제목을 봐봤자 이해 못한다. 이건 제목하고 내용하고 전혀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통 연결은 되지만 근데 고전 소설은 항상 읽고 나서 아니면 읽으면서 갈등 관계를 정리해야 돼. 여기 누구 있어야 돼? 천자. 방금까지 읽은 거 여기 누구 있어야 돼? 천자 있어야 되지? 여기 누가 있어야 돼? 강공, 강령 체크해놔야 돼. 맞나? 그러면 여기 천자 지금 도우러 온 애가 하나 있지? 누구? 그 있는 말로 소년장수가 지금 도우러 오잖아.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야. 관계들을. 고전 소설은 저것만 할 줄 알면 된다. 그래서 천자를 거쳐 적별 음사님 밑에 건설 뭐하노? 기억 앞에 봐야지 그 두꺼운 글씨. 아직 못하겠어라 이 어떤 사람이고 자 알지 못하겠구나. 어떤 사람이 뭐하는 거 같노? 이거 현대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는데 난 넷플릭스에서 짱나. 시즌 1 하고 또 2 기다려야 되고 다음 이 시간에 그런 같은 거 알지 못하겠구나. 아 어떤 사람인고 왜 이렇게 하게? 옛날에는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기수라고. 진짜 1타 전기수들은 막 돈 많이 받고 저 부잣집 가서 막 대신 소설 읽어주고 그랬거든. 중요한 장면 제대로. 그건 아니죠. 말을 하면 안 돼. 어?
그걸 내일 오면 얘기를 한다든지 해야지 돈을 더 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대사가 있는 거예요. 여섯! 선설 유실부가 모친 슬하를 떠나 말을 타고 연무대를 찾아 천자가 친히 출정하시는 자, 중에 선설 뜻 적어볼래? 무슨 선적에? 앞에 이야기를 하자면 그 말이다. 뜻 적어놔라. 선설이 뭐라고? 앞에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지금 천자가 도망치고 소년이 나타났잖아. 이 앞에 얘기를 모르지? 이 소설은 엄밀히 말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아니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천자가 그 나이 어림을 버리사 무용지인으로 내치심을 보고 물러나매 그 니 뭐하노? 뭐, 꼴 때문에 왜 선설 뒤에부터 읽어라. 네, 유실부가 모친 슬하를 떠나 아니 막 금마가 주인공인데 금마를 대충 읽으면 뭐잖아. 한번 해봤어. 나 안 들었어. 다시 해봐. 유실부가 모친 슬하를 떠나 말을 타고 연무대를 찾아 천자가 자, 유실부의 동글빼기 치고 유실부가 누구겠노? 소년 장수. 소년 장수에 해당하는 인물이겠지. 잘못 읽으면 등장인물이 수십 명이 나온다. 계속 연무대를 찾아 천자가 친히 출정하시는 군중에 참여하고자 하였더니 천자가 그 나이 어림을 버리사 무용지인으로 내치심을 보고 물러나매 쓸모없는 사람으로 내치심을 보고 물러나다. 유실부가 여기 전장에 참여하는데 천자가 나오지 마라 그랬지. 어린 게. 그 향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말을 끌고 초조히 다니며 누구를 탐지하더니 그럼 지금 부친 찾으러 온 거야? 모친 아래를 떠나서 아빠 찾으러 온 거야? 한 주점을 찾아 밥 사 먹으며 쉬더니 문득 누가 백발노인의 똥을 베이치고 누구겠노? 보나마나 야 뭐라고? 와 시작하네. 보통 백발노인은 어떤 사람이 돼? 대단한 사람. 이런 인물을 뭐라노? 그 조력자라자 조력자. 아빠는 뭐고? 갑자기 백발로이 나타나고 아빠? 소설 끝나겠다. 이렇게. 바로 끝. 아빠 찾으러 나갔는데 아빠 바로 짜증건데. 문득 백발로인이 갈건 야복으로 지팡이 끌고 지나다가 유생 누구? 아까 또골뱅이 쳐놨잖아. 유실부. 급히 들어와 묻기를 왈. 니 유실부가 유생이 그 노인의 늠름한 거동을 보고 일어나 공경하 말하기를 아빠? 이렇게 했다고? 과연 그렇토소이다. 내 유실부요 노인왈 내 그대한테 가르칠 게 있으니 나와 한 거죠. 집에 가면 일단 때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 근데 바로 따라간다. 중약 뭔지는 모르겠는데 중약 배우면 뭐겠노? 백발노인한테 뭐 배우겠노? 무술 배우겠지. 책 읽고 무술 배울까 얘가. 처음에 뭐부터 하노? 빨래부터 하지. 빨래하고 나무 자르고 물 깃고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무술 같은 거 배우고 고수가 될 거야. 안 읽어도. 한번 읽어봐. 수건서 책을 내려놓고 보라 하니 유생이 일견에 신통한 술법임을 알고 이날 배우니 불과 수년 지내에 능히 제주를 통한지라. 자 여기 가면 유실부는 어떤 인물 같아? 어렸을 때부터 비보 능력이 있었으니까 이런 걸 배우겠지. 이런 걸 너가 무슨 구성이라 배웠나?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에 해당한다. 노인 6.5. 실부에게 일러왈. 그대 이제 천지조화 지리를 알았으니 세상에 나아가 천자의 위태함을 구하고 꽃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라. 그래서 아까 선설 앞에 있었던 내용이 소년 장수가 천자를 구하는 대목이다. 그제? 유생이 이미 도적이 군사를 일으켜 천자가 출정하심을 짐작했으나 위태하심을 구하란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물어왈. 해라. 대인 이런 산중에 응거하시며 어찌 세상에 나를 신이이까. 자 노인이 쪼개면서 뭐라노? 내 자연 알일이 있기로 알거니와 사람이 때를 이름이 불간하니 이별이 심히 서운하나 어찌 면하리오 하고 행장을 차려주며 떠남을 집촉하니 생이 마지 못하여 절하며 왈. 대인의 은혜로 배운 일이 많사올 뿐 아니라 천륜 같은 정의를 다시 뭐라고? 천륜 어? 천륜 그래 천륜이지. 왜? 유언과 그 유마 돼야지. 왜 천륜은 뭐고 천륜은? 개운하게 두개 나와서 하지 마. 철 역행동하다. 예.
그래서 천륜 같은 정의를 비별하오니 어느 날 다시 만남을 아지 못하리로소이다. 노인이 더욱 기특이 여겨왈 일부 나를 찾고자 하거든 백학산 백학도사를 찾으라. 묶어 노인하고 그 백발 노인이고 백학산 백학도사 계속 하고 한 가지로 산에 내려 작별하고 문득 한데 없는지라. 형아 매치래 고전설의 특징 뭐라대? 비현실. 그 뭐라대 그걸? 전기성. 전기성이 비현실성이다잉. 문득 간데가 없는지라. 그래서 유생의 신비 여겨 백합산을 바라보고 무수히 감사드려 절하며 길을 찾아 말을 타고 황성으로 향하더니 날이 저물매 저녁을 사먹고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호련 일위선관이 앞에 나와 절하고 할. 자 지금 보면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갑자기 신선이 나타나지 꿈속에. 이 꿈속이다. 소재는 동해 용왕의 둘째 아들 이옵더니 부왕의 명을 받자와 형장께 당부할 말이 있기로 왔사거니와 지금 빨리 해라. 천하가 요란하여 명일신시에 좀 치우려고 명일신시에 천자의 위태함을 구할 자는 당금 유실부라 하시기로 야, 왔사오니. 누가 전한 거고 이 말을? 누가 한 말이고? 천자 위태함을 구할 자는 당연히 유실부다 한 거는 누가 한 말이고? 선관이 말했어요. 죽을래? 노인. 노인이 한 말이라고. 지금 봐라 묶인 걸 비에 우와. 뭐 누구 아들이고 지금 말한 놈은? 동해 용왕. 그럼 이건 누가 한 말이고? 동해 용왕. 용왕이 한 말을 지금 전달해 주러 온 거잖아. 갑자기 백합도사 아까 사라졌는데 왜 갑자기 나오노?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소서 하거늘 유생 이 말 듣고 무슨 말을 묻고자 하다가 갑작 병력 같은 말소에 놀라 깨달으니 뭐라? 꿈속 이야기다. 유생이 급히 일어나 마음을 지녀지 못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려 다시 말을 타고 채를 찌 순식간에 500여리를 행한지라. 바로 황성으로 향하더니 문득 그도 행감했지래. 공중에서 외쳐왈. 갑자기 허공에서 소리가 들렸어. 뭐고? 이것도 전기성이지. 고전소설 읽을 때는 전기성, 우연성 이거 찾아놔야 돼. 읽을 때 서술자 계획 이런 거 찾아놔야 돼. 읽으면서 공주에서 어디로 가라 하는지 봐라. 장군은 황성 가지 말고 남편간 북문 밖으로 가라. 그게 아까 첫 대목 천자가 도망친 곳이지. 북문. 하거늘 유생이 비로소 신령이 지시함을 짐작하고 말을 달려 남편간을 찾아가니 간중에 적당히 운구하고 산에 호통 소리 진동하는 생이 분기를 이기지 못해 갑주를 떨치고 칼을 춤추며 신만적별 풀비달에 무인지김같이 하여 들어가니 적장강공과 강령 세모천. 적장강공과 강령이 천대를 에워싸고 무수히 꾸짖고 욕하며 항복하라 지적하는 유생이 열받아서 쟁룡감을 두르고 지쳐 들어가니 장존의 대가리가 무수히 떨어지는지라. 모가지 댕강했다. 강공과 강령이 비록 용맹하나 부리지면을 만나며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해 쟁룡감이 이르는 곳에 강공과 강령의 머리 칼빗을 쫓아 떨어지는지라. 강공 강령도 모가지 댕강당했다. 호로왕이 몹시 놀라 호로왕도 세모치고. 그럼 너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건 누구? 송천자. 그럼 비슷한 급이 누구 방금 나왔어? 호로왕. 호로왕. 호로왕 밑에 있는 새끼가 누구? 강공 형제. 도와준 애가 누구? 유실부. 이렇게 싸우는 거지. 그 누가 이긴다는 얘기야? 유실부가 이긴다는 얘기겠지. 저는 관계도를 정리하라고 읽어가면서. 이해됐어? 문제 이거 고전소설 문제 푸는 데까지 과제다. 내가 지문을 빠르게 정리해줄게. 시간이 다 됐어. 읽어봐라. 호로왕이 몹시 놀라 남은 군사를 이끌고 심리를 물러 제장을 불러와 아까 강공 형제 벤 장수는 하늘의 신이 아니면 이는 반드시 하늘의 장수로다 하고 양장의 죽음을 슬퍼하더라. 누구? 강공 강령 형제 두 장수의 죽음을 슬퍼하더라. 유생이 적장의 대가리를 칼끝에 끼어들고 바로 천자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말하기를 신은 당초 연무대에서 말달리던 유실부였어요. 근데 아까 내침을 당했지. 니는 어린 새끼니까 꺼져. 이렇게 내침을 당했단 말이야. 황실의 위태함을 실제 듣쌌고 혈기지분으로 당돌이 전장에 참여해 다행히 적군을 물리쳐나 천명을 어겨 싸우니 군법으로 시행하소서. 임금 네가 내 들어오지 마라 했는데 내가 와서 지금 전쟁터에서 강공행들을 죽였으니까 군법으로 내를 처단해 달라고.
다시 이때 천자가 적절해서 거의 잡히게 이름에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고 죽으려 했는데 난데없는 소년장수가 나누듯이 들어와 일합에 내가 합이 뭐라대? 챙 이게 합이다. 한번 챙 했는데 뭐가지 날아간 거야. 영어 말하잖아. 칼사발 때 챙 하잖아. 그게 합이다. 한번 할 때. 자충우들의 희망을 벗겨줌을 화망을 벗겨줌을 보시고 천심을 진정하사 좌우에게 물어 가라사대 저 어떤 장수고 일경 하늘의 신이 도우심이로다 하시고 신기하게 여기시더니 오래지 아니에 소년장수가 적장에 대가리를 가지고 때문에 성명이 유실불하여 죄를 청하려 보시고 천심이 기뻐서 치리 내려 손목을 잡으시고 타루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저 즈음에 짐이 경에 용맹이 있음을 짐작했으나 소년을 아껴 감히 쓰지 못했더니 이제 경이 짐의 어리석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짐의 급함을 보해 송황실을 회복하고 사직을 안복해야 되니 그 공을 갚을 바를 알지 못하겠거니와 경에 부치는 이리 먹고 너가 아버지 이리 먹고 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저희 아버지는 한림학사 유태사 할배는 보부상서 유방이로 소이다. 그럼 이제 이 뒤로 뭐 나오겠노? 아빠 찾는데 아빠 이야기랑 할배 유방이라 했잖아. 그러면 천자를 도와서 옛날에 뭐 했던 공신이거나 이런 사람일 거라면 아닐 거 봐도. 그럼 유실부는 공을 세웠으니까 나중에 뭐 되겠노? 이 소설의 제목. 이 소설 제목 월왕 시기주의제 천자가. 고등수는 뻔해 그게. 그래서 관계도만 잘 알는데 집에 가지마 임마. 뭘 집에 갈라노? 펜 꺼내. 85번 봐라. 조건 찾아봐. 오랑전은 뭐를 주제로 한 군담소설. 번호 맥이야. 아까랑 똑같이 해. 유교적 중요 사상을 주제로 한 군담소설. 군담소설이 뭐라대? 전쟁소설이다. 군담소설은 전쟁소설이다. 19세기 무렵 그러니까 1800년대에 이때 쉽게 말하면 민간에서 판각한 반각본 소설이다. 상업성을 추구했던 대개의 반각본 소설처럼 주로 2번 오락적 목적 이 소설도 오락적이겠지 내용이 다양한 소설적 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전기적 요소 3번 다른 말로 바꿔봐. 비현실성 극단적 상황 4번 이야기 흐름을 끊는 단절 기법 5번 알지 못하겠으나 이런 거다. 중간에 끊어부제. 다음 속도감 있는 사건 전개를 위한 압축적 사건 서술 됐나? 조금 몇 가지 나왔노? 6개 없는 거 찾아라. 1번 선지 천자가 극단적 상황을 통해 긴박감 밑줄 2번에 알지 못하겠다 단절 기법 됐나? 다음 이 시간에다. 3번 수년진의 제주를 통했다. 뭔데? 압축적 제시 됐어? 4번 유생이 적장 대가리를 칼끝에 꿰어들고 천자 앞에 나아가서 가로쳐 전기성. 아니 이게 좀 무서운 말이긴 한데 대가리를 칼끝에 깨서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 이게 전기성은 아니지. 모가지를 뽑았는데 다시 모가지가 돋아났다 이런 거는 전기성이지. 이해됐어? 하늘 날아다니고 이런 거다. 4번은 전기적이지가 않잖아. 지금 하나 보여줄까? 5번 위태는 항신의 상을 듣고 당돌이 전장에 참여해 적적을 물리친데서 밑줄 유교적 충의사상 1번 조건 맞나? 그래서 조건에 없거나 아니면 관계없는 거 고르면 걔가 답인 거야. 이거는 찍지마 앞으로 절대로. 알겠죠? 고생했다.